네, 반갑습니다. 김법성입니다. 2016년도 숭실대 논술 대비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는 2016년도 모의논술 문제가 나왔죠. 여러분들도 아마 풀어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 숭실대는 전통적으로 논술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숭실대를 지원하는 학생에 비해서 문제 난이도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높습니다. 거의 연대보다도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논술 문제가 조금 어려운 대학들이 숭실대, 홍익대, 서강대, 연대 뭐 이런 대학들이 좀 어려운데 논술이 조금 어려운 대학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긴 글을 쓰길 요구하고요. 또 두 문제가 나오죠. 두 문제를, 그러니까 주제도 또 달라요. 차라리 연대처럼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2000자를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제시문을 또 별도로 읽어야 되니까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간에 숭실대에서는 확실하게 자신의 글을 쓰는 학생들을 선호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적절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토대로 자기의 생각과 견해를 쭉 밀고 나가는 학생들을 선호하는 대학이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잘 펴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숭실대는 적극 공략을 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봅시다. 2시간 2시간 두 문제를 주고요. 인문의 경우에는 1000자와 800자를 줍니다. 1번이 1000자고 2번이 800자인데 1800자 정도 주는데 예전에는 거의 1000자 뭐 아니면 뭐 요 정도 분량을 주긴 했어요. 예전에는 뭐 문제 그림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인문은 이런 형태로 나오고 상경은 언어, 천자, 수리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원래 상경에서도 수리가 안 나오다가 한 2, 3년 전부터 이렇게 갑자기 수리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확실하게 이제 논술의 능력이 있는 친구들을 선호하는 어떤 대학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숭실대를 이제 장학금 받고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그 해에 제일 잘 쓰던 친구였어요. 진짜 장학금 받고 다행히 얘는 수능이 좀 안 나와서 숭실대를 가긴 했는데 숭실대랑 홍익대를 장학금 받고 합격을 하더라고요. 골라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은 확실하게 뽑아가는 대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숭실대를 합격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도 둘째도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시문의 분량에 비해서 글자 분량이 좀 많은 대학이죠. 가나다를 주고 하나를 택해서 자신의 견해를 써봐라. 뭐 이런 문제.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제시문을 적당히 짜집기 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글을 일관되게 쭉 쓰고 있다라는 생각. 얘가 이 주제를 소화해서 자기 나름대로 글을 써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써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편의 완성된 글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기승전결이 확실하고 서본결이 조금 확실한 이런 형태의 글들을 조금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서론이나 기승전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쓸 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의미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쓰지 말고 이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다, 이렇게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핵심 쟁점을 딱 앞부분에 딱 터트려주면서 글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 글도 선명해지고 이 학생이 핵심을 정확히 포착하면서 글을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 합격하려면요, 핵심 어떤 쟁점이나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티를 내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은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사회에 있어서 어떤 문제다, 이 문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핵심 쟁점과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런 드러내는 글쓰기, 즉 핵심 쟁점과 주제를 정확하게 딱 포착을 하고 그 주제와 관련해서 무엇을 읽어야 돼요? 제시문을 읽어야 됩니다. 제시문. 쟁점을 중심으로 제시문을 딱 정리정돈을 해둬야지 쓸데없는 제시문들을 어떤 필요 없는 것들을 차근차근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어두시면 안 됩니다. 핵심되는 쟁점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만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글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모의논술 보면서 학교에서 발표한 답안들이 있어요. 그거 쭉 살펴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쭉 살펴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부 다 제시문들을 압축적으로 정리했다라는 말이 학생 답안의 강평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쟁점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대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편의 완성된 글. 그래서 논술 문제가 뭘 요구하냐면 논술하시오 혹은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요걸 요구하거든요. 논술하라, 자신의 견해를 요구하라. 그러면 논술하건 자신의 견해를 쓰건 간에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아주 선명하게 제시돼야 됩니다. 그런 기준을 아주 선명하게 제시하고 이 기준이 왜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게 좋죠. 그래서 분명한 기준을 딱 제시를 해서 이 기준에 맞게 제시문들을 연관성을 딱 찾고 제시문들을 일관성 있게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쭉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쟁점과 관련해서 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 그 기준이 왜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왜 보편타당한가를 여러분들이 입증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데 내가 어떤 주장을 판단하는 가장 핵심되는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기준과 관련해서 제시문들은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고 이 기준과 관련해서 일관성 있게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글을 쓰는 과정에서 요약 정리로는 합격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아까 압축적으로. 제시문들을 압축적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길게 늘어뜨려서 정리를 하시면 글이 산만해서 정리정돈이 잘 안 되고요. 압축적으로 빡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압축적으로 정리한 걸 가지고 글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어떤 글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압축적인로 딱 정리한 걸 어떻게 해야 돼? 점점 심화시켜야죠. 심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숭실대를 합격하려면 좀 다른 대학과 다른 부분이 요걸 항상 요구합니다. 합리적 사고. 합리적 사고, 논술에서 요구하는 사고가 제시문을 독해한다, 제시문의 어떤 논리적 관계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건 논리적 사고인데요. 물론 요것도 중요하지만 숭실대는 항상 요거를 묻습니다. 이 합리적 사고 뭘까요? 합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제나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이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에 혹은 인류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래서 어떤 시의성 있는 문제들을 많이 냅니다. 예를 들어 SNS가 많이 유통되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소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그래서 합리적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를 한다라는 걸 뜻합니다. 현실적 사고를 한다라는 것 뜻합니다. 즉 쟁점과 관련해서, 핵심 쟁점과 관련해서 이 쟁점이 우리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어떤 핵심 쟁점과 관련해서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보편적인 차원, 인류적인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조금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문제들이 어떤 핵심되는 쟁점들을 보여주고 이 쟁점이 우리 현실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문제들을 조금 많이 내는 대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지? 이 문제가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이 문제가 인류 사회의 어떤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즉 합리적 사고를 한다라는 것은 그 쟁점 주제가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탐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하는 게 숭실대는 합격하는데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숭실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주어진 시간 안에 완성하기 어렵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진짜 제대로 쓰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첫째도 둘째도 핵심되는 쟁점을 최대한 빨리 딱 캐치를 하고 이 쟁점과 관련해서 제시문들의 어떤 것들을 뽑아낼 것인가, 그걸 최대한 압축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어떤 판단의 기준을 현실적인 맥락이든 보편적인 맥락에서 딱 찾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글을 쫙 써내려가는 것이 중요한 어떤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조금 쓰면 여러분들이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신감 가지고 쓰기 연습을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쟁점 정확하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요. 이 쟁점과 관련해서 제시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찾고요. 그래서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을 한 다음에 현실적 보편적인 관점에서 어떤 맥락이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딱 써내려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글쓰기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글을 쓰다 보면 자신감이 조금 붙을 거예요. 너무 걱정 마시고 1차적으로 이 숭실대학교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쓰는 학생들은 잘 없습니다.
알겠죠? 두 문제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딱 잘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답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과는 살짝 다릅니다. 약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시문은 꼼꼼히 분석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일관되는 어떤 한편의 완성된 글을 쓰는 건 똑같습니다. 수리가 들어가 있는데 수리가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랑 언어를 동일한 비중으로 각각 풀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숭실대 2016년도 논술을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될지는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